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달에 땡땡코인 큰 손이 올 수 있다. 물론 카더라 통신인데요. 롤럽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스케일링 솔루션을 만든 앤디라고 하는 친구가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요. 미국의 헤지펀드 브레반 하워드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습니다. 브레반 하워드는 실은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헤지펀드, 글로벌 매크로 헤지펀드고요. 전 세계에서 40조에서 50조라고 하는 큰 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만든 그 사람은요. 라스트 네임 하워드가 똑같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억만장자요. 앨런 하워드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자산은 대략 5조 원에서 6조 원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브레반 하워드 헤지펀드 만들어서 뭐 했다?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를 무려 3조 2천억 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를 누가 그렇게 많이 사나 봤더니 이 회사가 가장 많이 샀다더라. 챗 GPT에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사람 10사람, 10개 회사 리스트 해줘. 그랬더니 1위가 맞네요. 브레반 하워드 캐피탈 매니지먼트. 지난 2분기 기준 3조 2천억 원. 2위가 누굽니까? 골드만삭스입니다. 제가 갸라고 얘기 드렸죠. 블랙락, 골드만, 피델리티,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걔네들이 갭니다. 서로 투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위가 아브니르 테크놀로지. 블랙락 비트코인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비트코인 상품인데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브니르 테크죠. 아시아에서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를 지금 제일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중국계 코인 거래소 있죠. 후오비. 지금은 HTX로 이렇게 변경이 됐을 텐데 그 창업자와 연관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아브니르 테크놀로지. 블랙락 비트코인 지금 세 번째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4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하면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죠.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란 도시 있죠. 거기에 국부 펀드가 4위입니다. 5위도요. 워다라고 하는 투자 회사인데 여기도 아부다비에 소재한 투자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대학 기금, 상당히 6위입니다. 7위는 Symmetry Investments라고 해서요. 여기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투자 회사인데요. 뉴욕에 있었던 이제 월가 출신입니다. 이 친구들이 투자 회사 만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블랙락 거를 7번째로 사고 있고요. 8번째는 카퓰라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또 일본에 있었던 대형 UFJ라고 하는 큰 은행, 지금도 있는 대형 은행에서 분사돼서 나온 이제 헤지펀드라 보시면 되고 지금은 유럽에서 소재를 하고 있고요. 무려 유럽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큰 규모의 헤지펀드입니다. 지금 이 회사들이 지금 다 뭐하고 있다? 블랙락 비트코인 ETF를 쓸어 담았다. 이걸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이제 특정 지역만 유행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어느 지역 투자 회사들이 좀 많이 보이십니까? 아시아입니다. 홍콩, 아부다비, 중동, 저기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인도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홍콩도 있고요. 홍콩의 비트코인 ETF로는 지금 성이 안 차기 때문에 지금 블랙락까지 넘어온다고 얘기 드렸죠. 앞으로요. 아시아 시장이 전 주도권을 잡을 거라고 보고 이쪽에서도 큰 자금이 코인 쪽으로 전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항상 던지죠. 비트코인만 몰릴 것이냐? 저는 여기에 항상 노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대만에 있는 상장 기업도 와이즐링크라고 해서요. 비트코인 투자를 공식화. 이제 대만 최초의 상장 기업이네요. 비트코인을 우리도 삽니다. 홍콩에 있는 회사에게 1,000만 달러를 빌려서 일단 한 140억 정도 비트코인 사겠다 발표를 한 거죠.
여기에 대표는 지금 비트코인 재무 전략 아주 좋은 시기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해지 등등의 비트코인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기사인데요.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라고 하죠. 이들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채굴하고 있는 것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미 일본의 메타플래닛, 한국에도 비트맥스입니까? 중동 아부다비 국부펀드,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홍콩에 있는 회사들, 대만, 중앙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할 것 없이 전부 다 비트코인에 실은 뛰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투 더 문 했는데 진짜로 투 더 문으로 날아갈 게 이변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비트코인만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이제 자산 운용사나 우리 같은 투자자나 만족한다 못한다? 저는 절대 못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더리움을 계속 언론에서 이제 펌핑을 시킵니다. 이더리움 지금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회사는 샤플링크죠. 지난 2분기 기준 72만 8천 개 정도 이더리움을 들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 이제는 잘 아시죠? 톰 리가, 피터 티리, 돈나무 언니가, 빌 밀러 형님들이 밀고 있는 에릭 트럼프도 있네요. 비트마인, 이더리움 이제 최대 매수한 상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총 6억 달러, 한 8천억에서 9천억 시원하게 담았습니다. 현재 거의 130만 개의 이더리움을 들고 있네요. 제가 100만 개 넘을 것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벌써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기사면요. 이 톰리 의장이 나와서 우리는 이더리움 총 공급량의 5%를 가져가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했었는데요. 5%라고 하면 이더리움 600만 개거든요. 이거면 정말 채울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섬뜩한 생각도 듭니다. 제가 비트와 이더리움만 전략 비축을 할 것이냐, 저는 아마도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요, 데리비트라고 하는 크립토 단연 거래량 1위, 여기는 현물이 아니고 옵션 거래소 전 세계 1위 거래소가 있거든요. 원래는 테더로만 이 옵션을 사고 팔고 정산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테더가 아니라 USDC 기반 옵션을 출시했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에게 이제 그 투자 옵션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한편 데리비트는 최근에 미국 암호화폐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실은 인수됐습니다. 지난 8월 14일이었죠. 코인베이스가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기관 전용 상품도 팔고 코인, 밈코인도 상장시키고 기관들 전용 이제 프라임도 있죠. 여기에 이제 옵션 거래까지 이제 정말 부가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코인베이스요. 근데 여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옵션 출시 예정이라고 한 것은 비트만 사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도 4848 옵션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 거죠. 비트와 이더 선물 옵션의 엄청난 거래량, 이거 그러면 이제 누구 겁니까? 수수료는 코인베이스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비트와 이더리움만 킹왕짱이냐? 여기가 킹왕짱은 맞는데 다른 쪽으로 이제 다른 알트코인, 저기 XRP,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스위, 헤데라, 도지코인 등등등, 저는 그쪽으로도 물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비트, 이더, 그 다음 솔라나, XRP, 라지캡이죠. 디파이 디벨롭먼트는 이제 솔라나를 계속 쟁여놓고 있는 회사입니다. 2,200만 달러의 솔라나를 추매했다. 지금 142만 개, 상당히 많이 들고 있죠. 근데 여기보다 더 들고 있는 회사는 1위는 유펙스라고 하는 것이었고 솔라나를 190만 개, 2위인 디파이 디벨롭먼트가 142만 개, 3위가 솔라나 스트래티지스 39만 개거든요. 근데 진짜로 큰 솔라나 괴물이 온다 카더라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비트코인 스트래티지죠. 이더리움의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가 어디였습니까? 비트마인이었죠. 이제는 솔라나판 스트래티지가 온다. 요게 정확하게 날짜까지가 나옵니다. 대형 솔라나 전략 투자 회사 9월 달에 출범될 수 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암호화폐 팟캐스트 더 롤럽의 창립자 이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롤럽 기술, 저기 뭐 모듈러 블록체인, 뭐 디파이 쪽에 나름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거든요. 이 기업들은 현재 자금 조달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1, 2주 내에 모금을 완료할 것이다. 공식 발표는 빠르면 8월 말, 늦으면 9월 달에 진행이 될 것이다.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업들은 솔라나를 직접 매수를 하고 고객들의 락업이 된 솔라나를 수익 창출에 활용할 방침이다. 뭐 저 스테이킹도 하고 이건 뭐 대출 빌려줘서 이자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 창출 방법이 있겠죠. 일부 유명 기업들의 지원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그럴 것 같다. 이게 정확한 정황상 이제 그 빼박 증거가 아직 있진 않아요.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큰 행님 비트코인 갔죠. 작은 행님 이더리움 아직 신고가도 못 뚫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결국 누구한테 갈 것이냐. XRP가 시가총액으로 보면 3입니다. 솔라나는 6이고요. 도지코인은 9입니다. 에이다는 10이거든요. 4위와 5위가 지금 빠졌죠. 4위가 테더고요. 5위가 바이낸스 코인이요. 이 코인들은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프로젝트고 실은 뭐 11인가요? 저 트론도 있어요. 중국계 코인들 매우 훌륭한 게 맞지만 지금 이 전체 시장을 들었다 놨다 지금 이렇게 설계를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끌고 가는 사람들도 실은 미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코인 위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이것을 아직 이제 카더라 통신이기 때문에 뭐 맹신해서 지금 뭐 아무따 뭐 이제 막 빚을 내서 솔라나를 사시고 큰일 납니다. 이게요. 그냥 기존에 좀 꾸준히 사셨다면 이거 가격 왜 안 가? 그냥 기다리시면 좋겠고 지금 이것을 뭐 살려고 한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적인 것도 있고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 꼭 뭐 선동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지금 이 유튜브가 충분치 않거든요. 개별 코인들 특히 알트코인들은 정말 끝까지 파신 다음에 타이밍도 꼭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도지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트론이나 텔레그램의 톤이나 바이낸스 코인 이런 지금 코인들이 절대 나쁜 코인이 아니고 정말 좋은 코인들이 많습니다. 트론, 저 텔레그램은 그 전 세계 10억 명이 쓰는 그 텔레그램 SNS 플랫폼이거든요. 거기에서 코인을 냈으니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어차피 우리가 뭐 코인 저기 뭐 20개, 30개, 40개 백화점 되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미국산, 두 번째는 시가총액이 큰 거, 세 번째는 ETF 승인 확률이 90%가 넘어가는 거, 이쪽의 비중을 높이자라고 얘기를 계속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따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개별 코인은 반드시 끝까지 파보셔야 됩니다. 그 확신이, 그 공부가 저는 분명히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을 직접 이제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직접 찾아본 것에는 절대 미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찾아보고 내가 직접 이거를 조회를 한 건요. 이게 확신이 훨씬 더 단단해요. 이러면 나중에 시장 또 장난치거든요. 또 이제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개미 털기 또 전형적인 수법들 또 나와요. 그 퍼드나 폭락이 나왔을 때 내가 직접 찾아본 거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전 거기서 나온다라고 봅니다. 남들에게 여쭤보실 시간에 하루에 이제 그 계속 시간을 할애하셔야만 합니다. 이건 사실 그게 없어요. 지름길은 없어요. 심지어 남들은 뭐 힘들다, 끝났다, 시즌 종료, 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하면서 뭐 거의 막 조롱을 하실 때 씩 그냥 웃으시면서 줍기 바쁘실 거예요. 그러다가 그럴 때만 실은 사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막 그냥 폭락하고 끝나고 막 간세가 뭐 150% 그렇게만 사시면요. 적당히 오를 때 적당히 털고 그냥 나가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자, 재민이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 있죠. 기업 공개가 공식화 됐습니다. 이제 IPO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서류를 보니까 리플과 최대 1억 5천만 달러 대출 계약. 그러니까 리플이 제미니의 유사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코인 IPO 붐은 제가 보니까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까지 당연히 이어질 수 있고요. 끝판왕은 누구다? 리플이라고 전 여전히 봅니다. 두 번째는 서클, 코인베이스, 제미니, 리플 같은 이제 미국계 주로 크립토 회사들 이번에 그 트럼프 정부의 로비도 많이 했죠. 이 회사들은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그런 공생관계 같기도 합니다. 근데요. 지금 코인베이스와 서클은 USDC로 수수료를 서로 이 구족을 서로 나눠 갖고 있거든요. 또 둘 다 블랙락에 투자를 받았고 지금 제미니도 리플도 서로 돈을 주고받고 있네요. 그들은요. 결국은 이제 그 크게 보면 같은 이 크립토 산업 전체를 지금 키우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기회가 왔거든요. 대동단결해서 코인 시가총액을 저는 지금부터 뭐 짧으면 1, 2년이지만 앞으로 트럼프 그 임기 내내 그 이상 힘있게 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주말에 전쟁 관련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젤렌스키는 전쟁을 끝날 때가 됐다. 끝내고 싶은 당연히 소망은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전쟁 종식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요. 근데요. 또 트럼프랑 푸틴 대통령 이분들 얘기가 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를 또 다시 보니까 푸틴과 트럼프 제가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조건이 지금 푸틴에게 제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물론 푸틴이 휴전보다는 종전 합의를 선호한다. 이게 사실일지도 사실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종전을 원한다면 사실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쟁은 무조건 명분이 있고 목표가 있거든요. 이 목표가 달성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안 맞은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아무리 중재하려고 해도 푸틴이 워낙 힘이 세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크라이나랑 푸틴, 러시아가 이게 상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푸틴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이라고 하는 분이 BBC에 나와서 트럼프가 푸틴 대통령에게 계속 채찍만 휘두른다. 너희들 인도나 중국에 그 기름 팔면 너희들 경제 제재하겠다. 맨날 이 얘기만 하니까 핵 전수함을 서로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채찍이 셌잖아요. 이번에 당근을 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언론상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저는 푸틴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제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는 그러니까 약간 약소국이에요. 굴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는 젤렌스키한테 달렸다. 네가 선택해라. 이런 건데요. 사실상 이제 그 굴복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거겠죠. 어찌됐건 트럼프 만나야겠죠. 미국에 가서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끝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드리냐. 좋든 싫든 민주당 공화당이든 어쨌든 간에 우린 트럼프 무조건 공부해야 되고 여기에 방향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공부합니다. 첫 번째 트럼프는요. 생각보다 굉장한 평화주의자예요. 전쟁을 절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 전쟁을 실제로 끝내려고 하는 시도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트럼프는 어쨌든 협상의 대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토 선 찍찍 긋고 휴전을 하든지 종전을 하든지 결국에는 선언하겠죠. 이번에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게 전쟁 발발은 단기적 악재지만 끝나면 결국은 호재로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고 세 번째 트럼프의 특징, 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봐요. 뭐냐면요, 트럼프는 오래 걸릴지언정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원하는 바를 끝까지 이룰 것이라고 봐요. 이 중에 뭐가 있다? 우리들의 희망, 코인도 실은 트럼프와 일치합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바라는 미래가 뭡니까? 약달러잖아요. 지금 달러 약해졌잖아요. 사실은 저금리 저물가는 아니고 중금리 중물가입니다. 지금 이것을 위해서 연준 의장 계속 발표하겠다. 후보자 지금 다 출연했어. 베센트 재무장관도 같이 지금
계속 압박을 합니다. 뭐 금리를 1.5%, 1.75% 뭐 내려야 되고 지금 정말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목표고요. 또 하나는 경제를 살리고 시장을 띄우는 게 트럼프의 목표와 이해관계와 일치합니다. 트럼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들은 저는 이 목표를 결국 그의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아들 2명이 비트코인 채굴 회사 차린 게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입니다. 이 회사에서 지금 그들의 작업 방식 중에 실은 하나긴 해요. 이제 회사들, 기업들을 이제 그냥 인수하는 거죠. 사버리는 겁니다. 지금 ABTC라고 하는 아메리칸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서 일본에 있는 회사를 인수할지 홍콩을 인수할지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그들의 영향력, 비트코인 프로파간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 5월에는 또 다른 비트코인 채굴 업체 그리폰 디지털도 공식 합병 계약을 했고 또 상장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상장 회사를 주로 인수를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죠. 아메리칸 비트코인, 아무리 뭐 미국 대통령 아들 2명이 이거 세운 비트코인 채굴 회사지만 인수를 한다면서요.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뭐 채굴기 뭐 그때 4,300억을 투자했잖아요.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땅 파서 돈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회사는 누구 돈으로 지금 기업을 산다라는 얘기일까요? 뒤지면 다 나오죠.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주요 투자자, 압도적인 지분 80%를 들고 있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헛8이라고, 헛8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회사거든요. 여기가 단연 1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둘째, 첫째 아들들이고요. 마지막은 윙클버스 쌍둥이들이죠. 그러면 이 헛8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는 또 대주주가 누굴까요? 이들이 결국 돈을 대고 그걸로 기업들 인수하고 채굴 회사, 채굴기도 사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봤더니 익숙한 이름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헛8 비트코인 채굴 회사. 여기가 그 아까 보셨던 비트코인 그 에릭 트럼프가 들고 있는 그 아메리칸 비트코인 들고 있잖아요. 1위가 누굽니까? 블랙락. 2위 뱅가드. 3위 뭐 이제 코티UE 뭐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미국에 위치한 그 뉴욕에 있는 그 투자 회사라 보시면 돼요. 뭐 내부자는 제외하고요. BIT 캐피털, GmbH 이건 이제 독일에 있는 투자 회사입니다. 7번째는 지오드 캐피탈. 여기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에서 분사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지금도 피델리티야 어느 정도 뭐 이제 자본을 조금 그러니까 영역을 달리해서 투자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라 보시면 돼요. 찰스 슈왑은 알고 계시죠? 여기도 굉장히 규모가 큰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입니다. 인베스트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팔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판을 짠 거야? 누가 투자를 했어? 누구 돈이야? 그리고 누가 진짜 선수들이야? 누가 기획자야? 제가 얘기 드렸죠. 걔가 걔입니다. 그들과 트럼프들은 혼연일체가 이미 돼서 코인판을 띄울 거예요. 근데 항상 뭐가 있다? 속임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속임수, 뭐 개미털기 수법 중에 하나를 글래스노드 창업자가 얘기합니다. 마켓 메이커 업체들이 지금 뭐 지난주에 조금 시장 약세 뭐 왔다 갔다 할 때 가격 하락을 부추기기 위해서 뭐랬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거래소로 입금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전형적인 거예요. 이런 움직임은 다음 상승하기 전에 앞서 종종 나타나는 쉐이크아웃, 개미 털기다. 첫 번째 상승 구간 놓쳤다라고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떨어질 때 꾸준히 구축해 놓으십시오. 사 놓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마켓 메이커가 비트 이더를 거래소에 입금시켰다. 이것을 아캄과 같은 분석 업체는 큰일 났다 이러면서 항상 얘기합니다. 미국 정부가,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땡땡 거래소로 뭐 10,000개를 옮겼다던데 이거 파는 거 아니야? 아캄이 여기에 항상 끼어 있었어요. 이런 거 나중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더 크게 오르기 전에 이거 지금 흔한 일이다. 이런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고 기회 줄 때 잘 쟁여 두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얘기에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개미들을 신나게 텁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지금 기사가 나와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테더와 서클 최근 1개월간 스테이블 코인을 95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130억도 1300억도 아니고요. 13조 원입니다. 이게요. 종전이냐 휴전이냐 관세 몇 프로냐 금리 인하는 언제 하냐 이것도 중요한데 유동성 13조 원 싸주니까 코인 시장에 이게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비트로도 갔겠지만 이 중에 이더리움으로도 생각보다 좀 많이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찍어야겠죠. 미국의 SEC 위원장, 미국 비트코인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수도입니까?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수도입니까? 암호화폐 수도네요. 크립토, 그러니까 비트도 있겠지만 물론 다른 코인에도 그들의 코인만 저는 항상 강조를 했었죠. 기관 내 모든 부서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제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것을 추진한 바가 있다. 이게 이제 SEC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기존 말 다 뒤집는 거예요. 자산 토큰화를 지원하겠다. 과거 100년 묵은 증권 규제법을 내가 새롭게 클리어하게, 이게 이제 클래리티 법이죠. 명확하게 구분해 주겠다. 여러 가지 투자자들 안전하게, 이게 이제 진짜로 그 투자자 보호죠. 게리 간슬러가 실은 했었어야 하는 것을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지금 이제 SEC는 그 국가 공공기관 아닙니까? 근데 대놓고 지금 코인판을 키운다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뒤에서 또 보여드리지만 지금 미국 정부가 예전처럼 뭐 시장 원리에 뭘 맡겨놓는 게 아니고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국가 직접,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실은 민주당 쪽입니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시장 법칙이 아니고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참여하고 이거 중국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실이라고 전 보거든요. 기간 산업, 그러니까 미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봤을 때 국가에서 중요한 산업들 있죠. 대표적인 게 AI, 이게 반도체잖아요. 엔비디아, AMD 반도체, 중국 수출 반도체 매출의 15%를 과세하겠다. MT Materials는 히토류거든요. 이 회사에 실제로 미국에서 4억 달러를 투자를 직접 합니다. US 스틸, 철강 회사를 일본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뭡니까 포이즌 필이라고 해서 본인에게 주요 의사 결정만큼은 미국에서 직접 내릴 것이다. 이게 이제 황금줄을 확보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직접 다 손을 뻗치고 있는 거야. 하나하나. 정말 사사건건 여기에 뭐 관세 퍼센티지까지 다 지금 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텔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있어요. 실은 만년 적자 사업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근데 파운드리는요, 실은 그 AI 칩에 있어서 되게 그 핵심과 같은 산업이라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인텔은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뭐 그만둔다고? 야, 지금 그만두면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맨날 뭐 바지끄댕이 잡고 뭐 물량 뭐 좀 조금만 더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사정할 거야. 트럼프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인텔 CEO 불러가지고 뭐 짧은 미팅 한 다음에 인텔도 그러면 우리 파운드리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칩 사업 투자 야 계속해. 그리고 뭐 엔비디아다 저기 뭐 TSMC까지 불러서 인텔 투자해.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질질 끌고 가는 거죠. 이걸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뉴욕타임즈는 이걸 보면서 미국 정부가 이제 칩 통수권자다. 좋게 표현을 좀 안 좋게 하면 AI 칩 독재자 아니야? 라고 또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미국 정부가 그럼 다 하고 있네.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이거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의 기관 투자자가 지금 누가 투자를 많이 했나 봤더니 또 블랙락, 또 뱅가드, 또 스테이트 스트리트, 또 지오드 캐피털, 피델리티랑 뭐 그냥 똑같다 보시면 돼요. 아하,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밀어주면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피델리티가 뒤에서 땡기고 있네요. 코인판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코인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 걱정을 하고 있는 나를 걱정하자.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좋은 한 주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